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네요. 어, 금요일 날, 그리고 주말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인 주식과 코인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 변곡점이 된 터닝 포인트가 된 게 TSMC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모를 일이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CPI가 9.1%보다 더 높게 나올 가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7월 달 CPI를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죠. 유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근데 그 가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CPI는 다음 달 돼서 7월 달 CPI 지수는 9.1%를 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도 실적 발표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실적 발표한 기업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오프닝에 띄워놨지만 여러분에게 관심 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미 반도체 이후로 오늘 해성 DS, 고영, ISC 이 세 개 종목이 눈에 띄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또 한미약품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한미약품 실적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상당히 뭐 실적 증가 폭이 좀 크네요. 그리고 UIL이라는 회사도 확전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은 해성 DS 고영 ISC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인가요? 그때도 주말인가 이야기할 때도 이제 기판주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듯 제가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텍, 대덕전자가 좀 기대가 됩니다. 해성 DS가 또 어닝 스프라이즈 컨센 상에 했다라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심텍의 실적이 언제 발표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좀 아쉽게도 해성 DS가 오늘, 6만 3천 4천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58,700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실적이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으로 마감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끝났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지금 이 단위가 조금 뭐라고 할까, 지금 해성 DS 맞죠? 해성 DS 단위가 조금 뭐라고 할까, 이게 억원이군요. 예, 100만 원인 줄 알고 억원입니다. 그래서 2162억 2162억의 전기 1분기에 1996억에 비해서 8.3%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41억으로서 전기 대비 483억 대비 11.9%,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6.4%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82억에서 541억이니까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58억으로서 1분기 398억에 대비해서 15.2%, 그리고 전년 동기 147억 대비해서 211.9%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 누계로 보면 2분기, 그러니까 누계로 보면 256%, 영업이익도 누계로 보면 260%, 매출액은 40% 증가했으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PR이 14배고 포워드 PR이 6배 정도 되니까 지금도 저는 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주가가 올라가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르다가 지금 내린 가격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점차 늘었고요. 이따가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겠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도 실제 분기별로 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주주는 해성산업이고 국민연금공단도 한 9.3% 정도 보유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한 10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5만 8,700원이 종가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 갭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소재 전문 회사인데, FPGA, FC, FPGA, IC, LED, QFN, LOC, 뭐 QF, 상당히 많은 그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재료 및 모바일 기기, 자동차 반도체 패키징 재료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은 지금 실적이 이 올해 8,22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842억, 순이익은 1,607억으로 영업이익률이 22.4%.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실적 2,110억, 536억, 408억보다 실적이 2,110억, 536억인데 조금 더 잘 나온 거죠. 잘 나왔기 때문에 컨센 상회하는 거죠. 2,110억인데 2,16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536억인데 542억. 순이익은 408억 예상했는데 지금 458억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컨센 상회했다라고 되는 거죠. 예상 실적보다 더 잘 나왔으니까. 근데 다만 아까도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주가가 6만 얼마까지 6만 4천 원인가요? 6만 4천 원까지 6만 3,800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5만 8,700원으로 끝났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아까 보셨지만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SNDS가 실적을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렇게 발표했고 전분기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다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한 25% 정도 나왔고 22년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가 2분기, 1, 2분기가 평균 영업 이익률보다 더 좋게 나왔죠. 1, 2분기가. 네, 저도 좋게 나오고, 그 다음 지금 58,700의 종가고, 시가총액이 약간 1조에 못 미치는 종가인데, PR이, 아까 포워드 PR이 한 6배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한 6.21배 정도 나오고,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58,700원 종가로 해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PR은 6.21배, 그 다음에 PSR은 1.1배. 정말 뭐 10배도 안 되는 주가 정도면은 정말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인 지분도 꾸준히 늘어갔고 지금 10.27%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판주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대성 DS가 일단 발표를 했지만 이제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그 외 뭐 코리아 서키트도 있긴 하지만 그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어쨌든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판 관련된 주가 종목들의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ISC 보겠습니다. ISC도 41,600원을 찍고 거의 뭐 2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종가 34,100원, 그러니까 4.6% 상승한 34,100원을 찍었는데 오늘 저기 ISCC 같은 경우에는 뭐 장사 일의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ISC는 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이제 핀, 소켓에서 뭐 대장은 리노공업 그리고 TSE, 그 다음에 ISC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ISC가 최근에 뭐 인수합병도 하고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서, 지금 보니까 516억 7,2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6억 9,700만 원, 해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24.4%,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7%,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3.7%,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6.6%, 누계 실적으로는 매출이 32.8%, 영업이익은 131% 증가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테스트 반도체 우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일회용 뭐 부품, 소켓, 핀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3대장 린노공업, TSE, ISC. 근데 그 중에서 ISC 실적이 이렇게 발표됐는데 아무튼 그 TSE라든가 리노공업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TSMC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SC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IR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ISC 2분기 상반기 매출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으로 어닝스 프라이즈 보시면 여기 좀 자세히 나오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 동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모바일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낸드 플래시형 테스트 소켓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또한 실리콘 러버 소켓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첨단 제품군 출시, 자체 칩을 개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매출 크게 역시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에 1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제품 믹스상 마진율이 낮은 중저가 제품군의 판매가 늘어난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IR 브리핑에서 이제 IR 팀에서 이야기를 했죠. ISC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TSE나 리노공업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 정보에 가서 ISC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17.83 그리고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8.72배 정도 나오죠. 이것도 10배를 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ISC 지금 오늘 종가 34,100원에서 볼 때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 비중은 9.54%, 시가총액은 어제 종가 32,600원 대비해서 오늘 1,500원 올랐으니까 5,672억에서 조금 많아졌겠죠. 그리고 발행 주식도 나오고 오늘 실적 발표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한 것도 지금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예상치가 463억에 영업이익 170억인데 매출액이 516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6억 9,700만원 정도 있고, 순이익은 아직 오늘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예상치는 147억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6.76%가 이 예상치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덜 나왔죠. 매출이 많고, 영업이익은 크게 비슷하니까 176억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적게 나왔죠. 일단 그거는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1916억에 올해 예상 매출이 1916억, 702억의 영업이익,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569억으로서 영업이익률도 36.65% 상당히 높죠. 이 정도면 반도체 뭐라고 해야 되나? 장비, 소재, 이런 업체 중에서도 이런 영업이익률 내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본다면은 실적 발표한 거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34.25% 엄청나게 나왔죠. 1분기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양호하다고 34.25%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종가 34,100원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5,933억이고 22년도 예상 순이익과 매출액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PER이 10.43배, PSR은 3.1배 정도 나옵니다. 외국인 지분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PSR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고 PER도 좀 떨어지고 있죠. 예, 그만큼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주가가 4분기 때에 36,100원, 3,100원, 한 2,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정도의 실적이면 4만원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만원이라는 거는 이미 찍었죠. 41,600원이라는 거를 6월 3일날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실적이라고 하고 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4만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TSE 리노공업도 한번 실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세 기업 중에 고용이 가장 실적이 좋지는 않네요. 일단은 전년비 대비해서는 이제 감소를 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참 고용을 뭐라고 할까 오랫동안 지켜보고 좋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3D 검사 장비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의료 로봇도 하고 있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숫자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라서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상당히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12,550원의 저가를 찍고 오늘 종가가 13,950원인데 아무튼 지금의 매출로 봐서 밸류에이션이 싼지 안 싼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출을 기반으로 했을 때요. 그 밸류에이션이 싼지 비싼지도 계산해보고 투자 지표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매출액은 650억, 전년,
전분기 683억 대비해서 4.8%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3.3% 감소한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95억 2,600만 원, 전기 1분기 대비해서 115억 대비해서 17.5%가 감소했네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17.5%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랑 1분기가 그러니까 전년도 2분기와 올해 1분기가 거의 영업이익이 유사한데 2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많이 감소를 했네요. 17.5%. 이런 실적이 나온 걸 바탕으로 한번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예상한 766억 138억 대비해서도 766억 138억 대비해서도 좀 실적이 안 나왔죠. 매출액도 한참 못 미치고 영업이익도 좀 못 미칩니다. 예상된 실적보다.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이 23.5배. 어쨌든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고영이 외국에 있어서는 실력 있는 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59.4%라는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의료용 로봇 만드는데 또 하버드대인가요? 거기서 특허 때문에 좀 조사를 해보다가 벌써 고영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고영에 연락이 왔다라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외국인 보시면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 베일리라고 해야 되나요? 베일리 길포드, 그 다음에 퍼스트 센티어 인베스터 이런 데서도 8%, 7%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 고용을 좋게 본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주가는 지금 좀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22,500원인데 오늘 뭐 14,000원 정도인데 상당히 갭이 크죠. 갭이 큽니다. 이 회사 보면 반도체 생산용 3D 도포 검사기, 3D 부품 장착 및 납템 검사기,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범퍼 검사기 등을 제조 판매하고 전자 제조 전문 EMS 업체 휴대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5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어쨌든 예상되는 2분기는 예상보다 실적이 좀 못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예상 실적은 2,872억에 영업이익 491억, 순이익이 412억인데 확실히 21년도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숫자가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한 17% 정도 나오네요. 17% 정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회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PR이 한 23.5배라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아닐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영을 뭐 좀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가격이 더 내린다고 하면은 조금 분할 매수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한 잠정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가 13,950원이고 시가총액이 한 9,577억 정도 나오고 22년도 예상 실적에 오늘 시가총액으로 계산할 때 PR은 23.2, 기업 정보에 나오는 거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PSR은 3.33배로서 전분기보다 좀 낮아졌고 PR도 많이 낮아졌죠. 보통 이게 여기 숫자가 써있지만 제가 뭐 4분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어쨌든 뭐 80.6배, 40.8배, 31.16배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가가 떨어졌거나 이익이 성장했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PR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주가 떨어진 게 더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PR이 낮아진 거는 PSR도 상당히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SR은 보통 1에서 3 범위 내를 보기 때문에 조금 높다. PR도 뭐 여전히 주가가 많이 내려서 PR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좋은 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 실적 발표한 3개 업체 외에 또 한번 저 시장을 보면서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나흘째 상승하고 있죠. 나흘째 아마 상승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TSM 실적 3분기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군요. 한 나흘 조정받고 이틀 올랐네요.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주가가 좀 움직였고, 그렇게 조정받다가 TSMC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조금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뭐 유일하게 코스피에서 6,3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삼성전자도 오늘도 350만 주를 샀다라는 거죠. 사흘 연속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 비싼 환율에도 금요일 오르는 환율에도 사고, 오늘은 환율이 조금 1,300원 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는, 물론 뭐 이 8.7원 떨어졌는데, 환율이 떨어진 거를 생각해서 샀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6,300억 정도 샀다라는 거죠. 좋게 본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이제 피크를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는 이제 100달러를 또 터치를 할 것 같네요. 1.8% 정도 상승하고 있고,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외국인의 거래 성향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매수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눈에 띄는 건 HPSP였습니다. 상장 당일 금요일 15일 상장 당일 5만 원을 해서 쭈루룩 미끄러져서 43,000원대까지 미끄러졌다가 오늘 53,800원까지 찍고 종가가 51,500원을 했다는 거죠. 이제 공정 미세화가 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나옴으로써 HPSP가 상당히 오늘 세게 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이 HPSP의 지분을 10.1%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미 반도체가 회사에서 HPSP 10% 정도 가지고 있고, 김동신 회장이 개인적으로 또 1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HB 테크놀로지도 있겠지만, 한미 반도체가, 뭐라고 할까, 이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PSP 하면 한미 반도체를 떠올려야겠죠. 어쨌든 보면, 모든 반도체 소자, 여기 보면 이제 공정 미세화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장비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고, 모든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나 파운드리 업체들은 공정 미세화시 핵심적인 노이즈인 게이트 옥시드 공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장비를 통한 하이K 물질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 보면 HPSP는 2017년에서 반도체 분야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업입니다. 닐링은 또 해놨네요. 이게 닐링이라고 해야 되죠? 어닐링 아닐까요? 제가 본데 어자 빠진 것 같은데, 어닐링은 금속이나 유리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천천히 식혀 내부 조직을 고르게 물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어닐링 장비 제니 시리즈는 기술 집약도와 정밀도가 높은 16나노 이하 3단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여기 보면 이제 공정 미세화시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트랜지스트 누설 전류 이슈다. 트랜지스터 누설 전류를 잡는 방법은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를 하향하거나 하이K 막질로 변경해야 된다. 보면 블라블라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HPSP는 글로벌 대형 파운드리 및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독점 공급하여 21년 매출액 918억, 영업이익 560억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HPSP를 보유 중인 상장사 HP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1,600원 대비 보유 지분 가치가 가장 높아 상장에 따른 수요가 전망된다. 이런 기사가 났죠. 그래서 HPSP도 오늘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좀 많이 띕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전자도 좀 반등을 했고요. 뭐 미미하지만 그에 반해서 2차전지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에코프로비엠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도 다시 40만원 밑으로 떨어졌고, 삼성 SDI나 뭐 이런 이렇게 좀 떨어졌네요. 2차전지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LNF의 실적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좀 조정을 받았고 해성 DS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현대중공업 이제 그 유럽의 러시아발 그 에너지 이슈 때문에 아마 올해 뭐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다 잠궈버리겠다 유럽에. 그래서 아마 올겨울에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다시금 그 LNG선에 대한 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조선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HSD 엔진이라든가 한국카본 그다음에 그런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좋았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미포조선도 오늘 7% 정도 올랐고 현대중공업도 아까 올랐고 예. 그 외에 또 오늘 다양하게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바람에 다양한 직군에서 조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셀바이오가 간암 치료제 이 이상에 대한 뭐 완료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옴으로써 박셀바이오 상한가를 갔고요. 조강 ILI는 이제 무상증자. 요즘 뭐 가장 장이 안 좋았을 때 테마주로서 가장 1등으로 꼽히는 게 무상증자 이슈였죠. 무상증자 이슈로 상당히 뭐 많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무상증자는 어쨌든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한 이틀간 뭐 상한가를 간다. 그럼 좀 파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가격은 주가는 밸류에이션에 수렴하기 때문에 과도한 거는 어차피 하락을 부르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은 또 과도한 하락을 부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좀 팔고 나중에 주식 무상증자분이 들어왔을 때 또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덱스트라든가 위직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컨텐츠 관련된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오늘 움직였고 수소 관련주도 조금 보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그다음에 조선주 그리고 개별 종목 이슈로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여기 보시면 HSD 엔진도 있고 한국 카본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좀 뭐 올랐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회사 분할 뭐 팹리스로 이렇게 분할한다는 이슈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 오늘은 약간 조금 뭐 분위기에 따라 편승해서 좀 올라준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연속적인지 물론 뭐 연속적으로 오른다거나 피로도가 쌓여서 약간의 또 조정도 오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악재를 만나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 그런 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오늘 전반적으로 빨갛게 물든 종목들이 좀 많아 보이지 않나.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또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네이버가 좀 눈에 띄네요. 6.7%나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좀 눈에 띄고 카카오도 3.85% 정도 올랐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빨갛게 물들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고 향후 기대되는 좀 전에 ISC의 실적처럼 TS나 리노공업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성 DS를 보고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그 종목들의 실적을 기대해 보면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선주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재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이 두 개 끊겨갖고, 이제 연결시켜서 올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남은 저녁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